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에 근무하는 김용덕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시민옹호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1. 권익옹호의 의미와 유형. 2. 시민옹호의 개념. 3. 시민옹호의 원리와 방법. 4. 시민옹호 활동을 위한 복지관의 지원. 오늘 강의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시민옹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시민옹호가 어떤 의미를 담는 것인지, 어떤 원칙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첫 주제는 권익옹호의 의미와 유형이 되겠습니다. 권익옹호는 시민옹호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옹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익옹호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익옹호는 여러분들이 옹호라는 말이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뭔가 대신 수행해주는 어떤 그런 활동의 의미인데, 그 의미의 연장선에서 보면 권익옹호는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좀 더 큰 목소리로 대리 주장해주는 것, 그 목소리를 내는 그것을 포함해서 이게 누군가를 대리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설명할 때 권익옹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권익옹호는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옹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돕고자 하는 그 주체와 분리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평등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평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좀 더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권익옹호가 추구하는 핵심적 지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익옹호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형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권익옹호는 자신의 일을 자신이 주장하는 스스로의 옹호와 또 자신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로 옹호가 이루어지는 외부 옹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옹호는 또 그 안에서 개인이 자기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옹호하는 그런 개별적 자기 옹호도 있고,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 집단의 요청하는 바를 관철하는 그런 집단 옹호도 있겠습니다. 외부 옹호는 상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옹호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옹호 활동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에 의한 옹호. 오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이 자발적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들을 주장하고 해소해 나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동료 옹호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면에서는 스스로 옹호와 유사하지만, 동료 옹호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돕는 그런 형태의 옹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돕는 그런 옹호 활동을 동료 옹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 옹호는 이런 옹호의 지원이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옹호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권익옹호 팀에 소속되어서 옹호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가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옹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옹호의 개념은 우리가 왜 시민과 함께 옹호를 할까에 이제 그 주안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민이 옹호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옹호를 받는 사람들도 시민들과 유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옹호가 갖는 핵심 개념은 뭐냐면 뭔가 특별한 목적,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 함으로써 그게 일상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옹호인은 비옹호인의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옹호인의 역할은 때로는 뭔가 대리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조력자이거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반 시민의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민 옹호는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사회적 배제나 불공정 처우를 받은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이 비옹호인의 그런 일상성이 회복되도록 돕는 그런 활동이 시민옹호의 핵심 개념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옹호인은 비옹호인이 일상적 시민과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이 일을 복지관이 밀착해서 지원하는 이런 그 구조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옹호인과 옹호인의 관계는 피옹호인의 원하는 바를 바탕에 두고 이 두 주체가 쌍방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시민옹호의 개념 가운데 이건 개념일 수도 있고 좀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옹호의 개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존 서비스 체계와 독립적이면서 무급으로 활동한다. 무급이라는 말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 서비스 체계와 독립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시민옹호를 지원하는 복지관의 통제를 받거나 또 복지관을 지원하는 그런 동주민센터나 구청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시민옹호인과 비옹호인의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립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고요. 이런 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여를 전제로 하면 이 독립적 관계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무급으로 활동하는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옹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표현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옹호 개념의 구성 요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활동,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 그리고 서비스 기관과의 독립적 관계, 시민옹호인과 피옹호인의 1대1 관계 중심, 믿음과 비밀 보장, 피옹호인의 자기결정, 장기간의 관계, 옹호 체계에 의한 지원, 이런 요소들이 시민옹호 개념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옹호의 원리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민옹호를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이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두고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옹호 원리와 방법의 첫 번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시민옹호를 수행하는 목적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체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장소도 복지관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별도의 장소,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향이 있고, 또 서비스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발달 장애인들만의 그룹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도 대체로 보통 나이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런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그 서비스란 이름으로 짜여진 활동, 그리고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하다고 미루어 짐작해서 만든 활동,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높이는데 긍정적이지 못하고 이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의 그런 카페나 뭐 동주민센터나 우체국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면에서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옹호의 원리와 방법은 그런 면을 최대한 지향하면서 일반 지역사회의 활동 공간에서 시민옹호인과 같은 일반 시민과 함께 활동 내용은 등산, 카페 가기, 독서하기 등등과 같은 일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이게 시민옹호 원리와 방법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옹호의 원리와 방법에서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임파워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뭐냐 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돕는 게 시민옹호의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 이 차트의 붉은색 표시는 이 붉은색 표시의 하살표대로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표시는 이 노란색으로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던 어떤 방식의 한계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경로를 한번 보면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대부분 내가 한다, 되게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발달 장애인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이렇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간에 끌려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민옹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시 내가 돕는 이 발달 장애인은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행동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또다시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과 상호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거나 일상에서 뭔가 그 의미 있는 활동을 추구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요런 순환 사이클을 도는 것은 우리가 시민옹호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이런 사이클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클은 뭐냐면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면 발달 장애인은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성공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이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또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오면 시민옹호인은 발달 장애인에게 긍정적 상호작용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발달 장애인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이는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같이 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시민옹호 활동의 다음 원리는 발달 장애인의 참여를 최대한 지원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이 최대한 지원한다는 말이
우리가 통상 발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여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의 이유도 있고, 또 참여하기에는 그 과업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발달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참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참여의 기회는 널려 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또 비가 조금씩 내릴 때 우산을 쓸까요? 그냥 모자 쓰고 갈까요? 뭐 이런 것들도 다 결정과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그 세세한 것들을 참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것, 이런 원리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게 자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여와 주도성은 사실 거창하게 나의 큰 의사가 관철돼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진정한 뜻은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지향점이 구현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장대비 맞듯이가 아니라 가랑비 조금씩 맞으면 그게 옷에 이게 흠뻑 빼어들듯이 작게 하면서 자주 일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대한의 당사자 결정. 여기서 이제 최대한의 당사자 결정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면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떻게 할지, 이게 다 질문이고 결정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사자 결정의 이 메뉴라고 할까요? 당사자 결정의 거리들을 최대한 노출시키고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 이게 이제 시민옹호 활동의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지원은 딱 필요한 방법으로 딱 필요한 만큼 이렇게 표현되는 원리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시민옹호인들이 발달장애인과 시간을 보낼 때 뭐 이를테면 가게에서 뭐 물건을 하나 살 때 또는 뭔가 비용을 지불할 때 이거를 속도가 좀 느리거나 좀 어색하게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대신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가장 적게, 가장 절제되게 이루어져야 된다. 딱 필요한 방법으로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그 나머지 여백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결정하고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시민옹호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의 성과는 크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개념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지내는 상황을 우리가 묘사할 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맨 그 첫 번째 개념은 exclusion, 배제시키는 겁니다. 이 배제시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행위, 이런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의 어떤 요인을 이유로 사람 한 사람을 주류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배제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은 이 외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으면 이런 배제를 경험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부정적인 상태는 분리라는 겁니다. 이 분리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개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거리가 있는 이런 공간에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외진대에서 생활시설을 만든다, 이런 게 이제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또 외진대에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학교를 만든다, 이런 것도 분리하는 그런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흔히 통합이라고 하면서 이 통합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통합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개념에서 이 통합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회 속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사회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지역 사회와 발달 장애인의 교류는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런 그 물리적 통합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시민 옹호를 통해서 지향하는 바는 인클루전, 이게 포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마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용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면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과 빨간색이 구분 없이 이렇게 그 함께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포용된 사회다, 인클루전이 이렇게 완성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옹호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인클루전이 극대화될까? 이걸 추구하는 것이고 이 인클루전을 만들어내는데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시민 옹호 활동을 하게 되면 어쩌면 매우 어려운 활동이고 어쩌면 매우 쉬운 활동이고 매우 어려운 활동이라고 하는 면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군가를 따로 만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일,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뭔가 그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쉬운 활동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민 옹호 활동의 이 어려운 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 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관의 일반적 지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시민 옹호 활동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활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어떤 발달 장애인이 시민 옹호가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시민 옹호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게 되는 과정에서 복지관으로부터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할 시민 옹호인이 되어 주세요. 이런 그 요청을 받으셨는데 이처럼 시민 옹호인을 모집하는 일도 복지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민 옹호인이 일반 시민이지만 발달 장애를 잘 이해하고 또 발달 장애인과 협력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와 안내를 받는 것, 이게 이제 양성 및 활동 교육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복지관이 하는 일은 시민 옹호인과 발달 장애인의 만남이 일시적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세심하게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비옹호인과 시민 옹호인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 그 다음에 또 시민 옹호 활동에 대한 재교육을 하는 것, 아마 또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한계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그리고 또 시민 옹호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나 또 질병과 같은 의학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은 시민 옹호 지원단이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시민 옹호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중요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관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심하게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잘 대응되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관의 일반적인 지원의 종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관은 시민 옹호라고 하는 활동을 시민 옹호의 절차라고 하는 면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황에 대한 접수입니다. 상황 접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발달 장애인이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옹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옹호 중에서도 시민으로부터 시민과 파트너십을 관계를 통해서 옹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과정. 이제 이런 게 포착이 되면 이제 복지관에서는 어세스먼트, 사정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이 발달 장애인에게 옹호의 방향과 옹호의 목적이 어떻게 설정되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인과 협의해서 옹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이 옹호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이때 비로소 복지관은 시민 옹호인 발굴된 시민 옹호인과 비옹호인이 적절하게 잘 매칭되도록 만남을 주선하고 실제로 만나서 둘 간의 활동을 계획하도록 돕고 이런 활동이 또 시민 옹호인과 비옹호인의 약속이 되도록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계약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활동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옹호 활동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필요하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 어떤 경우에 피옹호인이 이사를 가거나 시민옹호인이 이사를 가거나 또는 두 사람 관계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또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 관계를 종결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복지관이 하는 역할은 시민옹호를 간섭한다기보다는 시민옹호 활동이 시민옹호인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또 비옹호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자기 권리가 잘 유지되면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상호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수위를 세심하게 이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옹호의 기본적 이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